여러분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어제의 기억이 깨끗이 사라진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마치 매일이 처음인 것처럼 어제 만났던 사람도 나눴던 대화도 모두 잊은 차에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면 말이죠. 무려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 아침 마치 새로운 세상에 직면해야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HM입니다. 그의 비극적인 삶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류가 기억이라는 뇌의 가장 중요하고도 미스터리한 기능을 이해하게 된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했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기억의 근본적인 질문과 연결된 그의 이야기는 우리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깊이 들여다보는 놀라운 통찰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심각한 간질 발작으로 고통받았죠. 예측 불가능한 발작은 그의 평범한 일상을 앗아갔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발작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고, 그의 가족과 의료진은 절망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찾고 있었죠. 당시 의료 기술로는 마땅한 치료법이 없었기에 젊은 나이에 그는 삶의 마지막 선택과도 같은 뇌 수술을 감행하기로 결심합니다. 1953년 그의 뇌에서 발작의 원인으로 지목되던 해마 양쪽을 제거하는 대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료진은 간질 발작을 멈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 누구도 이 수술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나 발작은 놀랍게도 멈췄습니다. 하지만 HM이 깨어났을 때 그의 세상은 영원히 멈춰버린 듯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새로운 장기 기억을 만들 수 없게 되었거든요. 수술 이후 그는 어제 먹었던 아침 식사를 기억하지 못했고, 방금 만난 사람의 얼굴도 10분 전에 나눈 대화 내용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가족들은 그에게 매번 같은 질문을 반복해야 했고, HM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낯설어하며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끊임없이 되물었죠. 그의 삶은 마치 매 순간 리셋되는 컴퓨터처럼 현재만을 반복하는 비극적인 순환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 충격적인 변화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도 깊은 슬픔과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매일 처음인 것처럼 느껴지는 삶,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히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HMO의 비극적인 삶은 인류에게 기억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바로 신경심리학자 브렌다 밀러 박사 덕분이었죠. 그녀는 HM의 독특한 상태를 과학적으로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이 처음인 것처럼 살아가던 HM에게서 밀러 박사는 놀라운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HM은 분명 새로운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밀러 박사가 자신을 매일 찾아와도 그는 그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했죠. 하지만 특정 기술을 반복해서 연습하면 신기하게도 그 기술을 점차 능숙하게 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거울을 통해서만 그림을 그리는 복잡한 과제를 주었을 때 HM은 매일 자신이 처음 시도하는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정확하고 빠르게 그림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어제 자신이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의 손은 그 기술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이처럼 그는 자신이 학습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지하지 못하면서도 운동 기술이나 특정 패턴을 익히는 능력은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밀러 박사는 이 모순적인 행동에서 기억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가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사실로 기억하는 것과 몸으로 익히는 기술적 기억은 서로 다른
뇌 부위에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죠. HME의 잃어버린 시간 속에서 밀러 박사는 인류가 기억의 미스터리를 풀 중요한 단서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의 삶은 비극이었지만 그 안에서 과학적 발견의 희망이 싹트고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HM의 비극적인 사례는 기억이라는 미지의 영역에 드리워진 장막을 걷어내고 인류에게 뇌과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답니다. 밀러 박사와 동료 과학자들은 HM의 뇌를 면밀히 연구하며 그의 기억 상실증이 해마라는 특정 뇌 부위의 손상 때문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마치 도서관의 중요한 분류 체계가 사라져서 새 책을 석에 정리할 수 없게 된 것과 같았죠. HM은 기존의 기억들은 대부분 유지했지만 수술 이후에 새로운 경험이나 지식은 단 하나도 장기 기억으로 저장할 수 없었습니다. 매 순간이 처음인 것처럼 느껴지는 고통 속에서 그는 인류에게 기억의 핵심적인 비밀을 말없이 증언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HM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능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선언적 기억, 즉 암묵적 기억의 영역입니다. 비선언적 기억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떠올리거나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특정 행동이나 기술을 반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기억을 말합니다. 자전거 타는 법, 악기 연주법 또는 반복적인 손동작처럼 몸이 기억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HM에게는 거울에 비친 그림을 따라 그리는 거울 그리기 실험이 반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매번 자신이 이 과제를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림을 그리는 속도와 정확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비록 그 과정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의 뇌는 분명히 학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 뇌는 새로운 사실이나 사건을 기억하는 해마의 기능과 기술이나 습관을 익히는 다른 뇌 부위의 기능이 서로 분리되어 작동한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마치 특정 건물의 설계 도면을 저장하는 부서와 실제로 건물을 짓는 시공 부서가 따로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낸 것과 같았습니다. 이 중대한 발견은 뇌과학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죠. 기억상실증이나 알츠하이머병 같은 뇌 질환을 이해하고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이정표가 되어 주었습니다. HME의 고통스러운 삶은 인류에게 기억의 복잡하고도 경이로운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지도를 선물해 준 셈입니다. 그의 침묵의 증언은 수많은 과학자의 연구를 촉발했고 기억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인류에게는 살아있는 교과서와 다름없었던 것이 그의 삶은 단지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인류는 기억의 본질에 대한 가장 심오한 질문의 답을 찾아낼 수 있었죠. HM의 독특한 상태는 신경과학자들에게 마치 미지의 대륙을 탐험할 수 있는 나침반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그의 뇌를 면밀히 연구하며 얻은 놀라운 통찰은 뇌과학의 오랜 믿음을 뒤흔들고 기억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는 거대한 지진과도 같았죠. HM의 사례는 해마가 새로운 장기 기억을 형성하는데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해마는 마치 우리 뇌 속의 기억 생성 공장이나 정보 등록처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경험이나 사실들이 장기적인 보관을 위해 분류되고 정리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하지만 HM은 이 공장문이 닫혀버린 상태였기에 아무리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도 그것을 저장하고 나중에 꺼내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의 뇌는 마치 새로운 도서관에 들어오는 책들을 분류하고
제자리에 꽂아 넣는 사서가 사라져버린 것과 같아서 아무리 많은 책이 들어와도 그 책들을 영구적으로 소장할 수 없었던 셈이죠. 이러한 발견은 기억이 단일한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뉜다는 획기적인 깨달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과학자들은 기억을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분류하기 시작했죠. 첫 번째는 선언적 기억 또는 명시적 기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기억들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어제 저녁 식사 메뉴가 무엇이었는지, 혹은 세계 2차 대전이 언제 끝났는지 같은 사실이나 사건에 대한 기억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마치 서랍 속에서 필요한 서류를 찾아 꺼내듯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억들이죠. HM은 바로 이 선언적 기억을 새로 만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HM은 두 번째 유형의 기억은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비선언적 기억 또는 암묵적 기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습득되고 발휘되는 기억들을 의미합니다. 자전거 타는 법, 피아노 연주법, 혹은 특정 퍼즐을 푸는 요령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하죠. HMI 매일 연습했던 거울 그림 그리기가 바로 이 비선언적 기억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는 어제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 자체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연습할수록 그림 그리는 실력은 분명히 향상되었으니까요. 마치 몸이 저절로 익히는 기술이나 습관처럼 뇌의 다른 부위들이 이 기억들을 담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은 뇌의 특정 부위들이 각기 다른 종류의 기억을 담당한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어 주었죠. 에이제미의 침묵하는 삶은 뇌 과학자들에게 기억의 복잡한 퍼즐을 풀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그의 뇌는 인류에게 기억이라는 거대한 미궁의 지도를 선물한 것이나 다름없었죠. 이 지도는 기억 상실증,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뇌 질환을 이해하고 나아가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의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기억의 작동 방식에 대해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한 개인의 비극적인 희생이 수많은 인류의 고통을 덜어줄 지식의 씨앗이 되었음을 강조하며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기억이라는 기능이 얼마나 복잡하고 경이로운지, 그리고 뇌의 특정 부위가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깨달음을 선사했습니다. 팀은 평생 새로운 기억을 만들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살았지만 그의 뇌는 인류에게 기억의 비밀을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인류에게는 살아있는 교과서와 다름없었던 것이죠. 그의 비극적인 삶은 뇌과학에 불멸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기억 상실증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뇌 질환을 이해하고 치료법을 개발하는데 얼마나 큰 진전을 이루었는지 생각해보면 그의 희생에 대한 감사와 경외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기억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억을 잃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희망의 빛이 되어 주었으니까요. 기억은 우리를 과거와 연결하고 현재를 살아가게 하며 미래를 계획하게 만드는 소중한 나침반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기억이 우리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거나 심지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억의 왜곡이라는 또 다른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